안녕하세요. 네오젠과학전문학원에서 고1 통합을 담당하고 있는 김원주 강사입니다. 2025년 1학기 중간 지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고 첫 해의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학생들 마음도 부모님 마음들도 불안한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많이 바뀌는 부분 없이 추가적인 내용들만 조금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보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지산고 시험지의 총평을 보면 중상 난이도의 문제들이 대거 출제가 좀 되었고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여지없이 많이 활용한 자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의 기출문제 난이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처음 접하는 1학년 친구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저희가 기출문제도 계속 풀리고 같이 모의고사도 풀어봤던 저희와 같이 열심히 시험 대비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미리 좀 적응 훈련이 좀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듣지만 그래도 실제로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무척 많이 어려웠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점 초중반 정도가 1등급 컷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화학과 생명 파트 정도가 좀 원래 높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그 정도가 계속 어렵게 좀 출제가 되었고 신유형 문제도 살짝 들어간 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표 문항 분석을 해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페이지에 2번 문제가 스펙트럼과 우주의 구성 원소죠. 이건 많이 봐왔던 거지만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는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이 생소했을 거고 그 다음에 보기도 보면 질량수분의 양성자수 이렇게 원소의 주기적 성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험 범위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개념들은 넓고 깊게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한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문제로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신경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용 문제에서 넣지는 않았지만 4번 문제 같은 경우도 그래프를 확인하는 문제죠. 그래서 핵융합 반응에 따라서 주기활성별의 수소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내용 정리를 해봤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지만 자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당황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보면 5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표면 온도가 나와 있고 시간이 나와 있고 이게 태양 정도의 질량이냐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의 진화냐에 대한 별의 질량에 따른 진화 과정이 나와 있기 때문에 5번 문제도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할 수 있겠고요. 이게 모의고사 유형 변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었을 땐 약간 생소한 유형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찬찬히 읽어보시고 저희가 기출문제 그 다음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을 때 이와 유사한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었겠다. 7번 문제 보시면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자료 분석형 문제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도 5번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7번 문제도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이 자료를 분석해서 잘 적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여기에다 녹여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등학교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기엔 모의고사형, 수능형 문제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서 넓고 깊게 공부하되 단답형인 것들을 문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걸 종합해서 어떤 것들 다른 개념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 있도록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로 넘어가면 10번 문제고요. 원자의 전자배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방법이다, 게임이다, 게임 결과다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도 꼼꼼히 읽어보면 원자의 주기적 성질, 원자의 전자배치, 원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2번 문제는 원소 2주기, 3주기가 있고요. 이 원소가 누군지 찾는 수수께끼형 문제죠. 대표적으로 수능형 문제가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는 원소의 전반적인 특징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적으로 원소와 화학결합, 주기적 성질, 주기율표는 깊고 넓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두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단답형으로 절대로 풀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러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에 14번 문제가 이온화됐을 때 단위 부피당 이온수, 즉 이온결합 물질에 대한 특성이지만 어찌됐든 화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이것도 수능형, 어떻게 결합됐느냐, 전하량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16번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 분자당 구성 원자수의 비율, 즉 공유결합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럼 공유결합일 때 1대2, 2대1, 1대3 이런 비율의 원소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원소로 찾고 그런 것들에 대한 특징들을 정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화학결합 문제나 원소의 주기성 문제들은 대부분 다 수수께끼형 문제입니다. 단답형으로 절대 나오지 않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들을 종합해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여러분들이 끌어내도록 적용 그리고 응용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꼭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18번 문제죠. 이 문제가 원래는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던 고2 화학 모의고사에 예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의 유형인데 아마 여기에서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탄소 화합물에 관한 문제들이 단독으로 나오는 건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여기 문제 냈기 때문에 내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원소나 주기를 할 때 탄소 화합물 과정들도 꼼꼼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응용하고 적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게 이쑤시개고 토마토고 이걸 단답형으로 외울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 공부를 하실 때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갈지에 대한 적용 부분 이런 것들을 꼭 고민하시고요. 21번 문제는 여러 가지 DNA 염기 함량이 나와 있고요. 이거는 지극히 DNA의 상보적 관계에 대한 얘기들, 기본 개념들이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에서 수능형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이걸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해서 당황해버리는 문제를 못 풀죠. 우리가 배웠던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보적 관계가 있지, 이러한 비율이 성립이 되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적용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도록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신 분석 리포트에 쓰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논술형 1번, 2번 두 문제가 나왔는데 논술형 1번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백백무준원을 외워야 되는 거고 논술형 2번 같은 경우도 DNA의 상대량에 대한 그 개수를 찾는 문제들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고 저희가 기출문제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서 계속 문제풀이도 해드리고 설명도 계속 해드렸던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건 안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도 쉬운 문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했었던 부분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고등학교의 통합과 고등학교의 과학이라는 건 기본 개념을 넓고 깊게 일단 정리를 해두고 이 개념들을 단답형으로 물어보지 않고 이걸 이렇게 변형하고 이렇게 숨겨놓아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응용과 적용에 대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걸 유념해서 공부할 때 차용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학기 중간 지산고 내신 분석 리포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